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처럼 급하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무기력함이나 열정의 소멸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삶을 움직여온 오래된 힘, 바로 습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오늘은 습이 옅어질 때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습이 약해지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문장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습이 약해지면 삶은 덜 극적이 되고 대신 더 선택 가능해집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극적이라는 말은 화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습은 우리를 자꾸 반응하게 만들고, 자꾸 선택하게 만들고, 자꾸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 힘이 줄어들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는 반응 속도입니다. 습이 강할 때 우리는 빠릅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답이 나와 있고 상황이 생기기도 전에 감정이 앞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습이 약해지면 그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어집니다. 바로 말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며 잠깐 멈출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멈춤이 무기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반응을 지배하던 힘이 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한다는 감각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습의 가장 강력한 연료는 의무감입니다. 해야 하니까, 안 하면 미안하니까, 그냥 내가 해야 편하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오랫동안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습이 약해지면 책임은 남아있어도 압박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죄책감도 예전만큼 작동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박에서 선택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파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폭도 작아지고 힘듦의 폭도 작아집니다. 극단적인 후회나 지나친 기대가 줄어들고 대신 조용한 안정감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우울이나 감각의 둔화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습이 만들어온 과잉 반응이 가라앉으면서 본래의 감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습이 약해질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은 스스로도 잘 알아채기 어렵지만 관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주변에서도 느낄 만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대부분 관계가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관계의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연락이 줄고 모임에 굳이 나가지 않게 되며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는 마음이 현저히 작아집니다. 이것을 관계 단절이나 고립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본질은 다릅니다. 습이 강할 때 우리가 유지하던 관계들 중에는 진심보다 의무로 이어진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연락을 끊으면 이상하게 볼 테니까, 분위기를 맞춰야 하니까. 이런 이유들이 관계를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습이 약해지면 그 중력이 줄어들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제 무게를 찾아갑니다. 억지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지니 자연히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같은 상황인데도 덜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특정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유도 모른 채 지쳐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렸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나의 하루를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습이 약해지면 그 소모감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상대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개선된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나 자신입니다. 습이 만들어온 반응 회로가 느슨해지면서 상대방의 말과 감정이 예전처럼 깊이 파고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개입이 멈춘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 안에서 맡아온 역할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관계 안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자리가 있습니다. 항상 중간에서 조율하는 사람, 먼저 사과하는 사람, 분위기를 살피고 갈등을 수습하는 사람, 혹은 늘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람.
이런 역할들은 때로는 스스로 선택했지만 대부분은 습이 만들어낸 자동화된 패턴이었습니다. 습이 약해지면 이 자동화가 멈춥니다. 더 이상 자동으로 나서지 않고 자동으로 사과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기적이 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남의 자리에서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현실의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관계가 조용해지듯 일상도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삶의 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선택이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습이 강할 때 우리의 선택에는 늘 복잡한 이유가 붙습니다. 이렇게 해야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고, 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먼저 판단해야 하고, 수많은 조건과 전제가 선택 앞에 줄을 섭니다. 그런데 습이 약해지면 이 복잡함이 거칩니다. 하고 싶은가, 하기 싫은가, 나에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선택의 기준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고 결정의 과정이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처음에는 이 단순함이 무언가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룬다고 해서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한 집착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습이 강할 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옳은지 따질 여유도 없이 그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곧 성실함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습이 약해지면 그 과속이 멈춥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제 속도를 찾은 것입니다. 성취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강박으로 쌓아 올리던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순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혼자 보내는 조용한 시간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루틴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감을 줍니다. 거창한 사건이나 특별한 성취가 아니어도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것을 욕심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부의 자극에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삶이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단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습이 약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오해하는 시간을 겪습니다.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데 그 변화를 잘못된 신호로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오해가 쌓이면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억지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착각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열정이 사라졌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향해 강하게 끌리는 감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감각이 희미해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열정의 소멸이 아닙니다. 습이 만들어 온 강박이 사라진 것입니다. 강박과 열정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강박은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열정은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습이 약해지면 강박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 자리가 잠시 비어 보일 뿐 열정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착각은 무기력해졌다는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움직임이 줄고 이전처럼 활발하게 살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쳐버린 것은 아닐까?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팽팽하게 담겨져 있던 긴장이 풀리는 과정입니다. 몸과 마음이 필요 이상으로 소모해온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성장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의 성장이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높이를 향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성장은 더 깊이, 더 단단하게, 더 나답게를 향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달라졌을 뿐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습이 실제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동시에 느껴진다면 습은 분명히 옅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설명하고 싶지 않다는 감각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선택을 누군가에게 납득시키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늘어놓아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필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몸으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습이 강할 때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알아달라는 마음을 품고 삽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나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습이 약해지면 그 갈망이 조용해집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잘 되면 좋고 잘못되면 내가 책임진다는 담담함입니다. 결과를 두려워하며 선택을 미루거나 선택 후에 끝없이 후회하던 패턴이 사라지고 내가 고른 것에 대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느껴지는 순간 그것은 삶이 무너지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삶이 새로운 중심을 찾아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습이 약해진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고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수치로 측정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힘은 습이 만들어 온 그 어떤 에너지보다 오래가고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합니다. 가장 먼저 강해지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습이 강할 때 우리는 반응하느라 바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습이 약해지면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이 선택이 나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감정의 소용돌이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분별력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해지는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힘입니다. 예전에는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혹은 그냥 내가 감당하는 것이 편하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경계 없이 살아온 시간이 깁니다. 하지만 습이 약해지면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것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이고 타인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이 생기면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나는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강해지는 것은 침묵의 힘입니다. 습이 강할 때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대화를 이어가야 하고 공백을 메워야 하며 무언가를 계속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삽니다. 하지만 습이 약해지면 침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말하지 않을 수 있고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닙니다. 선택된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안에서 생각은 더 깊어지고 판단은 더 선명해집니다. 네 번째로 강해지는 것은 지속성입니다. 습이 강할 때 에너지는 폭발적입니다. 처음에는 강렬하게 달려들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지치고 금방 식고 금방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반면 습이 약해지면서 생겨나는 힘은 조용하지만 꾸준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매일 이어질 수 있고 눈에 띄지 않아도 깊이 쌓여갑니다. 인생에서 오래 남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단숨에 타오른 불꽃이 아니라 오래 유지된 온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강해지는 것은 현실 감각입니다. 습은 종종 우리를 과거나 미래에 붙잡아 둡니다. 그때 그 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반복해서 되새기게 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끝없이 걱정하게 만듭니다. 습이 약해지면 그 당김이 줄어들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느껴지며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 감각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결국 습이 약해질수록 얻게 되는 것들은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킵니다. 화려함 대신 내구성입니다. 강렬함 대신 지속 가능함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 대신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습이 약해질수록 삶은 덜 흔들리고 나는 더 나로 삽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덜 흔들린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로 산다는 것은 더 자유롭게, 더 솔직하게,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습이 약해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